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성공의 법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1928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담긴 수많은 원칙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우리의 돈과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 하면 되게 오래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 와닿는 지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돈 아껴 쓰세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공을 막는 우리 마음속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불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한 번에 꿰뚫는 말 같아요. 나폴레옹 힐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이 바로 빚이라고 한 거죠. 아,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아요? 빚이 있으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대출 이자 걱정하느라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빚이라는 아주 무자비한 주인의 노예가 돼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힐이 말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옥의 진짜 모습인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재정적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의 함정들이 우리를 계속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이 말이 힐 철학의 시작점이자 전부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가난할 거야 라는 두려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 때문에 결국 가난한 현실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월급은 딱 이 정도니까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 잠재의식이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와도 에이 저건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의 재정적 운명을 가르는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딱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의식, 다른 하나는 풍요의식입니다. 네, 가난의식에 빠진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없어.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하면서 없는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풍요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지? 하면서 가능성과 기회를 먼저 생각하죠.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결책, 바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필이 말하는 저축은요,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풍요의식을 만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훈련이었던 거죠. 매달 꾸준히 돈을 모으는 행동을 하면서 나도 돈을 모을 수 있네? 나는 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을 뇌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축이라는 행동 자체가 나는 쓰고도 돈이 남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의 신호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습관이 잠재의식을 바꾸고 더 큰 돈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힐은 이걸 그냥 마음만 먹으세요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표를 보세요. 1920년대 월 수입 $150를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여줬죠. 여기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떼어놓는 게 바로 저축입니다. 수입의 약 17%나 되죠. 저 당시 $150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텐데 수입의 거의 5분의 1을 무조건 저축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죠. 내 수입이 얼라든 그중 일정 비율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 그 자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뭐 자동이체도 잘 되어 있고 월급 들어오자마자 설정한 비율만큼 다른 계좌로 옮겨주는 앱도 많잖아요. 옛날보다 이런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이제 의지력 탓만 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작은 저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힐이 책에서 소개한 한 젊은 인쇄공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정말 푼돈을 꾸준히 모아서 $900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던 인쇄소가 경영난으로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들 이제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동안 모아둔 $900로 그 회사의 지분 절반의 살 기회를 잡은 거죠. 결국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축은 그냥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기회가 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저축의 진짜 힘이라는 거죠. 900달러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입장권이 되어준 겁니다. 맞아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 그 말이 딱 이거네요. 재정적인 면에서 그 준비가 바로 저축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면 돈을 지키는 일종의 수비 전략, 바로 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성공을 만들어내는 공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죠? 바로 진취성입니다. 와, 이 정의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극히 드문 자질. 힐은 이 진취성이야말로 가만히 있는 잠재력을 진짜 성취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불꽃이라고 봤어요. 그냥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해내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축으로 종잣돈, 그러니까 씨앗을 마련했다면 이제 그 씨앗을 심고 키워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 엔진이 바로 진취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힐은 이 진취성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사세요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정신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운동법을 알려줬습니다. 네, 이거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미루는 습관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일 행동하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목표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매일 꾸준히 내딛는 거죠.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 이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라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동료나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더해주는 습관이야말로 나중에 몇 배의 신뢰와 기회로 돌아오는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습관을 가르쳐라. 이 진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내 머릿속에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새기는 거죠. 정말 완벽한 훈련 시스템이에요. 힐이 인용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세상은 가만히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고 먼저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강력한 개념, 저축과 진취성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대체 어떤 엄청난 힘이 생겨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축만 열심히 하고 아무런 도전도 안 하면 그냥 돈만 쌓아놓은 구두쇠가 될 뿐이고요. 반대로 저축은 하나도 없이 무모한 도전만 계속하면 작은 실패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비유하자면 저축은 자동차의 연료고 진취성은 엔진 같은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출발도 못하고요. 연료만 가득 채워놔도 엔진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힐이 W.C. 프리먼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분은 정말 엄청난 진취성으로 평생 1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을 번 광고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버는 족족 다 써버렸어요. 저축하는 습관이 아예 없었던 거죠. 결국 말년에 파산하고 나서야 엄청난 후회 속에서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잡지에 실었다고 해요. 진취성이라는 엄청난 엔진을 가졌지만 저축이라는 연료를 채우지 않아서 결국 멈춰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결국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이 모든 원칙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자유입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 고된 노동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 힘을 갖는 것. 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자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자유, 바로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힐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행동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저축 계좌에 넣는 것, 혹은 아무 대가 없이 동료의 일을 조금 도와주는 작은 행동. 그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감옥벽에 금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